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남가주 지역에 어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등에는 강제 대피령이 발령되기도 하는 등 곳곳에서 비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는 금요일인 4월 1일부터 미주 한인들의 한국 입국 시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고 있고 가격도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진단키트 수백만 개를 추가 배포합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배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게 되면 CVS 매장을 통해 치료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2,700만 달러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지원금을 갈취한 남가주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이 미주 한인정치연합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의 선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적자 예산 규모를 줄이되 국방 예산은 크게 늘렸습니다. 연방 상원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눈보라가 휘날리는 악천후 속에 수십 대 차량이 연쇄 추돌해 최소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월마트가 일부 매장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타겟과 CBS는 이미 오래전부터 담배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터키에서 열린 5차 평화협상에서 러시아 측의 중립국 지위를 택하는 대신 새로운 안보보장체제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 등에서의 군사활동을 크게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회담 이후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권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외교 당국자들이 이번 주 중국에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어제 만찬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이전에 협조하겠다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밝혔지만 풀어야 할 문제들은 많습니다.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2차 추경은 곧 실무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합당 제안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6월 지방선거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최종전 아랍에미레이트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후반 8분 지나는 가운데 1대0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휴스턴 로켓츠를 123대 120으로 꺾으면서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서부조 12 레이커스와의 승차를 반게임 차로 좁혔습니다. 레이커스는 오늘 댈러스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9.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먼저 축구 소식 짧게 전해드리면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최종전 아랍에미레이트와 경기하고 있습니다. 후반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골을 허용해서 지금 1대0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만약에 오늘 지게 되면 조 2위가 됩니다. 그리고 무패 기록도 깨지게 됩니다. 난 후반 남은 시간이 한 35분 정도 남아있는데 이 아랍에미레이트 침대 축구 곧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 전에 빨리 만회골 넣고 역전골 넣고 해야 될 텐데요. 이 축구 소식은 중간중간 골인 소식 들어올 때마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남가주에 많은 비 내렸습니다. 시원했죠. 보시는 분들 아우 정말 속 시원히 비가 내린다 라고 얘기들도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곳곳에서는 피해 상황도 많이 보고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는 강제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이 실버라드 캐년과 윌리엄스 캐년 등은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4시간 만에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산불 피해 입은 지역들입니다. 또 연방기상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며 이 비는 목요일쯤 한 번 더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목요일 날은 비가 그닥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산간 지역에는 겨울 폭풍 주의보도 발령됐다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은 오늘 낮부터는 건조한 날씨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남가주에는 어제 많은 양의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폭풍으로 남가주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돌발적인 홍수 사태가 벌어져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내린 비는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된 캘리포니아의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LA 일부 지역에는 2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시에라 마드라 지역은 2.78인치, 산타아니타 댐은 2.08인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LA 대부분 지역은 약 1.25 내지 1.75인치 강우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어제 한때 폭우가 쏟아져 세플베다 블루버드 인근을 포함해서 일부 도로에 물이 범람하고 차량이 물에 잠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나츠페리밤과 발렌시아에 위치한 매직 마운틴은 어제 하루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역대 가장 건조한 기후로 한 해를 시작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저수지가 줄어들고 주민들이 절수 노력에서 멀어지는 상황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는 수도 공급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물 보존 조치를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심 수도 공급업체들이 지역에 맞춘 2단계 보존 계획을 활성화시켜 최대 20%까지 물 부족에 대비토록 한 것인데요. 행정명령은 센츄리밸리 지역의 우물 파기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를 마련하고 주 규제 당국의 비즈니스와 공공장소에 장식용 잔디에 물주기를 금지하는 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블룸맨필드는 물을 아끼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올해 안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폭풍우가 남가주에 상륙해 약간의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가뭄을 해결하는 3월의 기적에는 한참 못 미친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거의 대부분은 심각하거나 극심한 가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1인당 월 $100씩의 가스비 환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방하원은 1인당 월 $100씩 가스 가격 부양금을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가스비 환급은 전국에서 가스 가격이 갤런당 $4 이상 지역 주민들의 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갤런당 가스 가격이 $6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환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마크 탐슨 연방하원의원은 납세자 중에 싱글의 경우에는 연소득 $7만 이하와 부부의 경우 연소득 $15만 이하의 가스 환급 월 $100 전액을 제공하고 싱글의 경우 연소득 $8만, 부부 연소득 $16만 가스 환급액의 일부를 제공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만일 이 방안이 승인된다면 캘리포니아 주민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모두에서 가스 환급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솔린 가격 알아볼까요?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6 6.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하락했는데요. 하락폭이 0.1센트입니다. 오를 때는 10센트씩 오르더니 이제는 0.1센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6 2.9센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보다 0.2센트가 상승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배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LA 카운티 내 CVS 약국 20개 매장을 통해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제공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방역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약국 등의 배포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팍스로비드 24,080회분과 몰루피라비드 49,988회분, 또 이브실드 14,568회분까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8만여 회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고 치료제를 제공하고 있는 CVS 매장은 보건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남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학교들이 마스크 자율화를 시작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정부는 학교 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검진 키트 수백만 개를 학교에 추가 배포키로 했다고 LA타임즈가 어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주 전역 학생, 교사를 위한 코로나 검진 키트 1,430만 개를 공급했고 1,100만 개는 이미 배달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 검진 키트 260만 개를 추가로 공급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코로나 검진 키트 지급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로컬 카운티 당국이 공동 발표한 스마터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LA 통합교육구가 마스크 자율화를 실시하는 등 현재 캘리포니아 내 모든 학교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자율화 조치에도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학부모들도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들은 봄방학을 앞두고 있으며 LA 통합교육구의 봄방학은 4월 11일부터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코로나 자문위원회가 학교 내 코로나 관련 규제 조치 해제해도 학생들의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 코로나 백신 접종 캠페인은 마스크 착용 권고에 대한 전문 의료진 기고문을 최근에 공개하면서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UC 데이비스 대학병원에서 소아 심장 초음파 검사실 메디칼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제이 예 박사는 마스크 자율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백신은 절대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에 맞서서 가장 안전한 보호를 제공한다며 5살 이상 어린이 중에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당장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일반인들의 의회 투어를 제한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방금 전에 통합교육부 그리고 학생들 봄방학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여행을 어디로 갈지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워싱턴 DC 고민하시는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 사태로 일반인들의 의회 투어를 전면 중단한 지 2년 만에 일반인들의 의회 투어를 제한적으로 재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전에 신청에 등록하고 상하원 의원이나 의원 보좌진들이 인솔하는 학생단체 15인 이하 단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각 의원실이 단체 투어를 안내할 수 있는 것도 매주 한 차례로 제한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4월 1일부터 미주 한인들의 한국 입국 시에 자가격리 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인들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인천행 항공권 예약이 크게 몰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미 서부지점은 오는 4월에서 7월 새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지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3-4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앞으로 한국행 항공권 예약 증가 추세를 보아가며 주간 인천행 운항 횟수와 기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서종우 신임 미서부 지점장은 한국행을 앞두고 대한항공사 측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업데이트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각 국가별로 출입국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사전에 준비해서 가시는 게 입국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서 지점장은 자가격리 면제로 인해 특히 LA 등 서부 지역 한인들의 고국행 항공권 예약이 두드러지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은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자신의 백신 접종 사실을 기입해야 되며 한국 입국 전후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koreanair.com/us/ko/travelupdate/covid19을 방문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한편 관광사들도 단체로 고국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모관광의 신영미 부사장은 현재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주 한인들의 고국 관광 문의는 폭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한국이 여행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워낙 심하니까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 차량도 간격도 중요하고 손님들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식당 같은 데도 저희가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더 좋아진 코스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주관광의 박평식 대표는 폭주하는 고국행 수요로 인해 항공요금의 변동이 심하다 보니 서둘러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은 자가격리만 없어졌다는 거지 PCR 검사는 해야 돼요. 그래서 도착해서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을 또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국에 도착해서 당일이나 그 다음날 PCR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미주 한인들의 고국 방문이 러쉬를 이루는 가운데 한국에서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인지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FDA, 식품의약국 FDA가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파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부스터샷인데요. 2차 부스터샷을 허가한 이번 결정은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소집 없이 내려졌습니다. 이 식품의약국 FDA는 또 면역체계가 손상된 12세 이상 미국인들에 대해서도 2차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레토스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3월 29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는 가운데 낮 기온 어제보다 4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데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고 내일 낮 기온 2도가량 더 오르겠지만 이번 주 주말까지 남가주는 평균 기온을 살짝 밑도는 서늘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5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52도, 그리고 해안 지역은 64도 54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6도, 낮 최고 기온 60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5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윌밍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선상 105번 이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110번 사우스선상입니다. 에비뉴 26로 내리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선상 5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에는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놀선상입니다. 놀만디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늘렸던 적자 예산 규모를 줄이되 국방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2년차 예산은 부유층 세금 인상, 연방 적자 감소, 경찰 예산 확대, 교육과 공중보건, 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로 요약됩니다. 전체 금액은 5조 8천억 달러로 우리 돈 7,863조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예산 6조 100억 달러보다 규모가 3.5% 줄었습니다. 예상되는 신규 세수 2조 5천억 달러를 다 쓰지 않고 빚을 갚아 재정 적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This year we're on track to cut the deficit by more than $1.3 trillion. $1.3 trillion. That would be the largest one-year reduction in the deficit in U.S. history. 신규 세수는 부자 증세로 마련합니다. 이른바 억만장자 최소소득세로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지닌 미국 부자들로부터 소득 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세금으로 거두는 겁니다. 억만장자는 미국 전체 인구 대비 0.01% 정도입니다. 20% minimum tax that applies only to the top 100th of 1%. 100th of 1% of the Americans will pay this tax.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7%, 올해 4.7%에 이르면서 코로나19로 대폭 늘렸던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 재정이 드디어 긴축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국 견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핵 위협 대처 등으로 국방 예산은 대폭 증액됐습니다. 전년보다 4% 증가한 8,13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만 지난해보다 8.1% 늘었습니다. 이 중 247억 달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쓰일 예정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상위 0.01%를 대상으로 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들의 소득의 최소 20%의 세금을 물리고 과세 대상에는 미실현 수익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추진에 대해서 야당과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고 반면 부자들 가운데 세금을 더 낼 수 있게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모리스 펄씨는 뉴욕 월가에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입니다. 원래도 부자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2년간은 그냥 앉아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갖고 있던 주식 덕입니다. I'm wealthier by millions of dollars than I was before the pandemic started. And I did nothing during the last 2 years to cause that. I mean, I invested my money, years ago in stocks. The rich people who are already rich are getting richer.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근로소득에 매겨지는 것만큼은 세금을 내는 게 공정한 거라고 말합니다. We think that rich investors should pay at least the same tax rates as people who work for a living. We're just trying to make things a little bit better so that we don't have a huge number of poor people in our country and a very few rich people. 펄씨가 대표로 있는 애국하는 백만장자는 지난 1월 세계 각국의 백만장자들과 연대해 코로나19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른바 부유세 도입을 다보스 경제포럼 측에 공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Because I can see that inequality is getting worse and worse. I felt like the burden of solving these problems needs to be placed on the 1%, on the people that are able to pay more. 부유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세계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에겐 이렇게 생각하면 세금이 아깝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He cannot sell cars in a country filled with poor people. He needs to sell expensive cars to rich people. If he has all the money, nobody else has any, no one will be able to pay for the cars.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전 세계 인구의 99%는 소득이 줄었지만 세계 10대 부자들의 총 재산은 2배 이상 불어난 걸로 추산됩니다. 이 10명의 재산은 하위 40%, 즉 31억 명의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6배가 더 많습니다.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인데 불평등 해소에 부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부경입니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1분기 신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감소해 10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NBC 등에 따르면 자동차 전문 시장 조사 콕스 오토모티브는 1분기 신차 판매가 반도체 부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 제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입 의욕 감퇴로 이같이 줄어들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3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승용차와 경트럭 등 신차 판매량의 경우 지난해 동월보다는 24% 이상 급감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이코노미스트는 공급 체계가 크게 개선될 때까지 신차 판매는 현재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내 4,700여 개 매장을 거느리고 있는 월마트가 미국 일부 매장에서 담배 퇴출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안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월마트 경영진의 수년에 걸친 내부 토의 끝에 일부 지역에서의 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이곳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아칸소, 뉴멕시코주의 몇몇 매장은 매대에서 담배가 치워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전했습니다. 월마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 선별된 월마트 매장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하고 있고 우리는 효율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월마트 매장이 담배 판매를 전면적으로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구인난이 군부대로까지 번졌습니다. 내년도 육군 병력이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육군은 의회에 제출한 2023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내년도 현역 병사 수를 올해보다 12,000명 줄인 47만 3천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력 변동이 없는 예비군 육군과 주 방위군 육군을 합치면 전체 육군 병력은 99만 8,500명이 됩니다. 육군은 병사 선발 인원 축소 등 병력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고도 있습니다. 국방부 카마릴로 육군 차관은 병력 감축안에 대해 선발 요건을 낮추지 않고 우수한 병사들을 선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미 전역에서 빠듯한 노동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 우리도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펜실바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악천후 속에 차량 50여 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해서 3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강한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이 목격자의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기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친 고속도로 한복판, 차량 여러 대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이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차량 행렬을 들이받습니다. 강한 충격과 함께 앞에 있던 트럭과 SUV는 순식간에 180도 회전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격자가 사고 장면을 촬영하는 가운데 또 한 차례의 강한 추돌이 일어납니다. This is ridiculous. It's snow and fog mixed together, and it made the visibility down to zero. And watch out! Oh! 미 펜실베니아주 스퀴르킬 카운티를 지나는 81번 고속도로에서 이처럼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차량 50여 대가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견인 트레일러 3대를 비롯해 여러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명의 사상자가 확인됐고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지 당국은 강력한 눈보라에 운전자들의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면서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사고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고 현장 수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대한 안보가 보장된다면 러시아가 요구해온 중립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안했고, 러시아 측은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군은 회담 직후 신뢰 강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북동부 체르니우에 대한 군사 활동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대표단은 터키 이스탄불의 몰바흐체 궁전에서 4시간 동안 5차 협상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유사한 안보 체제를 희망했고, 크림반도 군사적 해결은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 당원으로 참가한 포돌야크 대통령 보좌관은 협상 종료 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보장 체제가 마련되면 중립국 지위를 채택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는 러시아의 핵심 요구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은 양국 정상회담이 안보 보장국 참여의 다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장인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잘 정리된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이 제안을 조만간 검토하고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고, 그리고 상응하는 우리의 답이 전달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중립적이고 비동맹적인 지위와 비핵 보유국 지위 추구를 확인하는 문서로 된 제안을 받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사는 거 어떠십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인종에 비해서 크게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중에서도 한국인 고령층의 만족도 최하위로 집계됐습니다. 가정의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UCLA 연구팀의 아시아계 미국 노인의 삶 만족도 이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표한 아시아계 노인은 전체 표본의 54%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인종의 평균 만족도 80%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주 단위로 실시되는 가장 큰 보건조사 2018년도 캘리포니아 보건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계 등을 포함한 65세 이상 노인 8,200명의 표본을 추출해 이번 조사는 진행됐습니다. 연구 결과 사회 정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아시아계 미국인도 전체의 56%에 그쳤습니다. 다른 인종의 경우 이 수치 역시 80%에 육박합니다. 특히 나라별로는 한국계 노인들이 가장 큰 불만족을 표했습니다. 40%의 한국계 노인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베트남은 47%, 중국 48%, 필리핀 77%의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사회 정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한 한국계 노령층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아시아계 노인들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연구를 주관한 리키 심카라 선임연구원은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시아계 노인들이 다른 인종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라며, 이번 조사에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잘 지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서 LA 지역에 무기가 연루된 강도 범죄 사건이 급격히 는 가운데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마리화나 제품과 현금을 노리는 강도 행각도 급증했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PD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2월 마리화나 업소를 대상으로 한 14건의 강도 범죄가 발생해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몇 년간 마리화나 업소 대상의 강도 범죄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5건 미만 발생한 반면 올해 1월에는 마리화나 업소 대상의 강도 범죄가 10건,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8건씩 접수돼서 뚜렷한 증가세가 확인됐습니다.
올해 첫 2달 동안에만 LA 지역의 마리화나 판매업소에서 발생한 범죄의 71%는 강철도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는 강도범들이 총기를 들고 업소에 손님인 척 들어와서 현금과 진열된 마리화나 제품을 쓸어 담아가는 강도 행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A에서 이 같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LA 다운타운과 헐리우드, 벤나이스, 라치몬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31일 마감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한인들의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LA 한인회에는 한인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 타인종들까지 찾아오는 등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는 28일 어제부터 다른 서비스를 중단하고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관련 민원만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100여 명이 한인회를 찾았고 문의 전화는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인회는 마감 하루 전날인 내일까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관련 민원만 제공한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고 방문한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LA 및 캘리포니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31일부로 신청이 마감되고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뿐 아니라 랜드로드도 못 받은 렌트비를 받기 위해 세입자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도 그 후에 밀린 렌트비가 있으면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인회는 아직까지 렌트비 지원을 신청 못한 세입자 또는 집주인, 렌트비 지원 신청을 했지만 대기하고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은 지원받았는데 추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유틸리티, 물, 전기, 하수도 비용 지원 신청이 필요한 경우 등 모든 지원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인회는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 한인회를 방문하는 한인 중 서류가 미비해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확인을 2번, 3번 당부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아이디, 2020년 세금 보고 서류, 그리고 리스 계약서, 렌트비 납부 및 미납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이 미주 한인정치연합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좌님 변호사 후임으로 미주 한인정치연합회를 이끌게 된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을 돕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한인사회와도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케빈 김 행장 임기가 5년 연장됐습니다. 2017년에 체결돼 올해 3월 28일 어제 종료되는 케빈 김 행장과의 계약을 2027년 3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했으며 기본 연봉은 105만 달러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계 인사들이 어제 윌 스미스의 아카데미 시상식의 폭행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인 헐리우드 리포트에 따르면 배우와 감독들은 소셜미디어인 SNS에 글을 올려서 윌 스미스의 반성을 촉구한 것입니다. 원로 여배우인 미아 페로는 이번 사건을 오스카상의 가장 추악한 순간이라고 비판했고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루크 스카이워커를 연기한 마크 해밀도 역대 가장 추악한 오스카 순간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윌 스미스의 폭행을 꼬집었습니다. 또 윌 스미스가 나무주연상 수상 소감을 통해 폭행 원인이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또 일부 아카데미 회원들은 스미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미스가 아카데미 전체를 망신시켰다고 밝히면서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 아카데미도 스미스 폭행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배우 방송인 조합 섹도 역시 스미스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회원 행동 규범의 학대와 괴롭힘, 차별 반대를 명시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하면 회원 자격 정지나 제명, 오스카상 수상 취소나 후보 자격 상실의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스미스의 폭행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미스 아내와 영화 작업을 함께했던 한 흑인 여배우는 흑인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옹호하는 모습은 큰 의미였으며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웠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신들은 스미스의 폭행으로 이번 시상식에 빛이 발했고 역대 오스카 시상식 가운데 최악의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도덕적 기준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구분 없이 비슷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성인 16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약 72%가 미국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도덕적인 잣대가 올바르다라는 답변은 22%에 그쳤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약 74%가 우려를 나타냈고 무교, 비종교인 중에서는 약 69%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종교적이어야 하냐라는 질문에 65%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고 종교 없이도 도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신념을 보여준 반응으로 이 같은 생각은 비종교인 중 약 78%가 가장 많았습니다. 기독교인 중 종교와 도덕적 생활은 무관하다라는 답변은 약 54%였습니다. 이처럼 종교를 도덕적인 생활과 구분해서 생각하는 미국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종교를 배제한 다른 곳에서 도덕적 가르침을 구하려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교회나 종교 지도자가 아닌 가족을 통해 도덕적 가르침을 얻는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79%에 달했습니다. 가족 외에 법 또는 친구로부터 도덕적 잣대를 찾는다는 미국인도 많았고 종교단체나 종교 지도자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데저트 뉴스의 헬보이드 편집장은 지난 10년간 미국인들의 종교 행사 참석 횟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젊은 층 가운데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종교와 도덕적인 삶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안타깝네요. 벤투호가 아랍에미레이트에게 0대1로 졌습니다. 이 한 경기 이렇게 패하면서 모든 것이 무산됐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해서 무패 행진도 끊기고 조 1위도 차지하지 못하는 것 모두 무산됐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두바이의 알막툼 경기장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10차전 마지막 원정 경기에서 후반 9분 아랍에미레이트의 하리브 압달라 수하일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0대1로 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은 확정했지만 오늘 패배로 승점 23점에 머물면서 앞서 레바논과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한 이란에 이은 조 2위로 최종 예선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2차 예선을 무패로 마친 벤투호는 오늘 승리했더라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예선을 무패로 통과할 수 있었지만 이 기록 역시 물거품이 됐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축구연맹 세계 랭킹 FIFA 랭킹 69위로 한국 29위보다는 한 수 아래지만 플레이오프를 통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었던 터라 오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사력을 다한 끝에 한국에 일격을 다했습니다.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것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조 1위 그리고 무패로 월드컵에 오른다 그런 계획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국의 아랍에미레이트전 6연승도 멈춰섰고 통산 상대 전적은 13승 5무 3패가 됐습니다. 오늘 승리로 승점 12점을 쌓아서 A조 3위를 확정한 아랍에미레이트는 B조 3위 호주와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릅니다. 이 호주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남미 예선 5위 팀과 대륙간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마지막 이 아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마지막 카타르행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등 이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팀들의 월드컵 조별 예선 조별리그에서 상대할 팀들은 4월 1일 카타르 도하의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조 추첨에서 가려집니다. 타이거 우즈의 마스터스 출전설이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골프 대회는 오는 4월 7일에 개막하는데 마스터스에서 5번 우승한 타이거 우즈가 가장 좋아하는 대회로 마스터스 대회를 늘 꼽아온 바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마스터스 출전 가능성은 타이거 우즈가 출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진 것입니다. 마스터스는 출전권을 가진 선수가 출전 여부를 통보하는 마감 시한이 따로 없습니다. 우즈는 마스터스 평생 출전권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예전에도 부상 때문에 마스터스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 대회 개막 엿새 전에야 출전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의 출전설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ESPN의 스포츠 해설가가 PGA 투어 위성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타이거 우즈와 타이거 우즈의 팀이 마스터스 개막을 한 주 앞두고 대회장인 조지아주 오거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어제 전하면서 이 상황이 달라질 조짐이라는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사고로 다리를 잘라낼 뻔할 만큼 크게 다쳤고 지난해 12월 가족 골프 대회 PNC 챔피언십에 출전해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골프를 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습니다. 당시 우즈는 PGA 투어에서 경쟁한 수준의 경기력 회복은 멀다면서 필드 복귀 시점을 한참 먼 훗날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주간지 피플은 우즈가 내년도 마스터스를 복귀적으로 삼는다는 계획 아래 현재 훈련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NBA 소식입니다. 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휴스턴 러켓츠와의 경기에서 123대 12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가 왜 중요했냐면요. 지금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부조 11입니다. 서부조 12. LA 레이커스를 반게임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12와 11위가 왜 중요하냐면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팀이 10위까지 각 조 10위까지 확대됐죠. 현재 31승 43패의 LA 레이커스가 서부조 10위, 31승 44패인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서부조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간의 승차는 딱 반게임 차. 오늘 LA 레이커스가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이길 확률 크지 않죠.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는 오늘 댈러스 매버릭스와 4시 30분 원정 경기를 갖고 LA 클리퍼스는 오늘 유타 재즈와 홈 클립토닷컴 아레나에서 홈 경기를 갖습니다. 류현준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선발 투수진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세 번째로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MLB.com은 어제 각 구단의 선발 투수진의 순위를 매기면서 전력을 분석한 가운데 토론토는 뉴욕 매츠, 밀워키 브루어스에 이은 3위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MLB.com은 토론토는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수상자 로빌 레이가 시애틀 메리너스로 이적했지만 좋은 투수들을 영입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강력한 선발 투수진을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토론토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호세 베리오스를 품은 뒤 이 FA 케빈 가우스만을 영입하면서 강력한 이 투수진을 완성했습니다. 한편 류현진에 관해서는 팀 내 3선발로 평가하면서도 밝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2년 3월 2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